사주익희. 안녕하세요. 사주익희의 송성엽입니다. 지난 시간에 내드린 OX 퀴즈 풀어보셨나요? 일주와 시주는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만 바뀐다. OX. 지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X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문제의 출제 의도가 너무 뻔해서 왜 X인지는 몰라도 답이 X라는 건 알 수가 있죠? 제가 계속 상식을 깨는 방향으로 퀴즈를 내고 있으니까요. 그럼 왜 X인지 오늘도 그림으로 알아봅시다. 자, 제가 그림에 두 개의 화살표를 준비해 왔는데요. 위쪽 화살표는 지구의 자전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라는 걸 나타낸 거고요. 아래쪽 화살표는 지구의 공전 방향도 반시계 방향이라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먼저 자전을 볼 건데요. 지구에서 항상 낮은 태양과 마주보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이쪽이 점심이고 이쪽이 밤인 거는 확실합니다. 자, 그럼 점심의 영역에 머물던 사람들은 하루가 24시간인데 그 중에 4분의 1인 6시간이 지나면은 지구의 자전 방향인 반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이동해서 이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저녁이고 여기가 아침입니다. 자, 그럼 이 아침, 점심, 저녁, 밤을 12지지로 한번 펼쳐볼게요. 자, 여기가 아침이니까 인묘진, 여기가 점심이니까 사오미, 여기 저녁이니까 신유술, 여기 밤이니까 해자축이죠. 그리고 이 지구에 둘러져 있는 12지지가 이 작은 기질적 지구죠. 자, 오늘도 제가 그림 그리는 재주가 없어서 그림을 수동으로 움직여 볼 거예요. 아까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한다고 했죠. 그랬을 때 한국이 지금 5시라면 한국의 시간이 자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면 오시, 미시, 신시, 유시, 술시, 해시, 자시, 축시, 인시, 묘시, 진시, 사시, 다시 오시로 돌아오는 거죠. 지금 12지지가 순행했어요. 뭐 여기까지는 당연한 거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공전은 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세차 운동만 하는 지구를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자전은 하지 않고 공전만 하는 가상의 지구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제가 물질적 지구는 잠시 옆으로 치워뒀고요. 기질적 지구만 보시면 이 기질적 지구 자체가 회전하고 있죠. 지금 자시가 맨 밑에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자시가 오른쪽으로 올라왔고, 그 다음 또 시간이 계속 지나면은 자시가 맨 위로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기질적 지구가 공전만 해도 회전을 하고 있답니다. 지난 시간에 세차 운동이 기질적 태양을 회전시켰듯이 공전도 기질적 지구를 회전시켜요. 왜냐하면 5월이 하지에 고정되어 있었듯이 5시도 지구와 태양이 마주보는 방향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빨간색 선으로 고정되어 있죠. 자, 이제 물질적 지구를 기질적 지구 안에 넣어서 제자리를 찾아줄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 몇 시인지 실시간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자, 지구에서 한국이 있는 12지지의 아래쪽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시, 해시, 여기가 술시, 이제 한국이 유시, 신시, 미시, 오시, 사시, 진시, 묘시, 인시, 죽시, 다시 자시로 돌아왔죠? 제가 지금 12지지를 어떻게 읽었나요? 자해, 술유, 신미, 오사, 진묘, 인축, 자라고 역행으로 읽었죠? 자, 방금 보여드렸듯이 지구는 자전하지 않고 공전만 하더라도 12지지가 변합니다. 시주와 일주가 변한다고요. 자, 이렇게 자시에서 해시로 한국이 넘어가는 이 순간, 한국이 바로 이전 날짜가 되는 거죠. 지구의 자전이 멈추고 공전만 하더라도 현대식 시간은 1초씩 계속 순행하게 증가하는 반면에 동양식 시간은 현대식 시간과 무관하게 역행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지구의 공전 방향이 반시계 방향에서 시계 방향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자시, 축시, 인시, 묘시, 진시, 사시, 오시, 미시, 신시, 유시, 술시, 해시, 다시 자시로 돌아왔죠? 이번에는 제가 12지지를 순행으로 읽었네요. 이렇듯 일시주는 자전하지 않더라도 공전만으로도 순행하게 된답니다. 참고로 지난 시간하고 그림의 양상이 다른 이유는 지동설을 기준으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이에요. 자, 천동설 버전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한다는 거는
자, 입장을 바꿔서 봐도 태양도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태양이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기 시작하면 한국이 오, 사, 진, 묘, 인, 축. 자, 너무 빨리 샜네요. 자시, 해시, 술시, 유시, 신시, 미시,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오시로 돌아오게 되죠. 제가 이번에도 12지지를 역행으로 읽었어요. 왜냐하면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는 게 12지지를 역행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구가 시계 방향으로 공전하는 것도 천동설 버전으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이 한국이 낮이라서 오시인데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인시, 묘시, 진시, 사시, 오시. 다시 처음의 시간으로 이번에는 12지지를 순행하면서 돌아왔죠. 이 천동설 그림은 지난 영상 강의와 양상이 비슷하죠. 차이가 하나 있다면 지구가 공전하지 않고 시계 방향으로 세차 운동만 했을 때 월지가 순행했는데, 이번에는 지구가 자전하지 않고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만 했는데 시지가 역행했습니다. 지난 시간에서는 연월주가 순행했고 이번 시간에는 일시주가 역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연월주는 지구의 실제 움직임에서 세차 운동 방향과 공전 방향이 연월주를 모두 순행시키고 있어서 속도값이 플러스니까 양의 값이 나오는 거고, 일시주는 공전은 역행, 자전은 순행이기 때문에 공전과 자전이 서로를 상쇄시키니까 속도값이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지구가 26,000번 공전하면서 순행하는 동안 세차 운동도 한 바퀴 돌면서 연월주를 순행시켜서 26,000년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은 26,000번이 아니라 26,001번 변한다고 했었는데요. 그게 방금 설명드린 연월주가 모두 순행이라서 그랬던 거고요. 그런데 공전과 자전은 일시주를 서로 상쇄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1년을 365.241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365.241이 상쇄된 값입니다. 원래 값보다 조금 더 작아진 거죠. 원래 값이라는 거는 지구의 자전 횟수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며칠이라고 할 때 일이 태양 일자죠. 태양이 한 번 떠야 1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을 말할 때도 365.241이 1년 동안에 365.24번 태양이 뜬다는 것이지 지구가 365.24번 자전을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지구는 실제로는 1년 동안 366.24번 자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전에 의해서 지구의 12지지가 한 바퀴만큼 365.24일에 걸쳐서 천천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눈치채지 못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공전에 의해서 한 바퀴를 덜 돌기 때문에 지구가 실제로는 366.24번 공전했는데도 태양은 365.24번밖에 뜨지 않게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세차운동과 공전 방향이 모두 연월주를 순행시키니까 둘 중에 하나의 방향을 반대로 바꿔줘서 서로 상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었는데요. 일시주에서 공전과 자전은 이미 서로를 상쇄시키고 있으니까 굳이 한쪽의 방향을 반대로 바꿔줄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냥 지구의 자전주기와 공전주기만 일치시키면 공전주기를 하루로 만들던지 아니면 자전주기를 365.241로 만들던지 이렇게 해서 일치시키면 지난 시간에 연월주가 흐르지 않게 되는 현상을 일시주에서도 똑같이 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구의 원래 자전 방향인 반시계 방향과 원래 공전 방향인 반시계 방향으로 지구가 주기가 일치해서 돌게 되면 한국은 계속 오시에 머물게 되겠죠. 제가 방금 카메라를 손으로 가려서 전자칠판이 끊겼는데 한국은 한 바퀴 돌든지 말든지 계속해서 영원히 오시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오시에 머문다는 것은 시주가 흐르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시에서 자시로 넘어가야 일주가 바뀌잖아요. 그런데 해시에서 자시를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 일주도 멈추고 시주도 영원히 오시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구의 원래 자전 방향인 반시계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 자전과 지구의 원래 공전 방향인 반시계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 공전을 하게 되면은 또 이번에도 그림 전체를 돌리면 주기가 일치하게 되는 거라서 지구의 공전 방향과 자전 방향이 동시에 반대로 되고 주기가 일치한다면은 또 한국은 영원히 오시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연월주가 영원히 흐르지 않는 모습과
일시주가 영원히 흐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그런 조건도 알려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명리학이 시간의 학문으로 보이시나요? 아니죠? 공간의 학문이죠. 자, 이 시주라는 귤 한 조각은, 이 한 칸은 2시간이 아니라 기질적 지구라는 회전하는 판 위에서 사람이 상대적인 속도 차이를 벌려서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으로 30도만큼 이동했을 때 시주의 간지가 바뀌는 거고, 이 월주라는 귤 한 조각의 한 칸도 약 30일가량이 아니라 기질적 태양이라는 회전하는 판 위에서 사람이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으로 30도만큼 이동했을 때 월주의 간지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전하는 판 안에 시간이 들어갈 여지는 전혀 없죠. 자, 정리해 봅시다. 세차 운동은 연월주의 시계 판을 회전시키고요. 공전 운동은 연월주의 시계 바늘을 회전시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줄에 있는 공전은 일시주의 시계 판을 회전시키고요. 자전은 일시주의 시계 바늘을 회전시킵니다. 여기서 시계 판이 기질적 태양이나 기질적 지구라고 했고, 시계 바늘은 공통적으로 여러분 개개인 자신이라고 했죠. 그리고 웬만하면은 시계라는 말도 쓰지 않고 순환선 기찻길 정도로 순화해 주는 게 좋습니다. 시계는 그냥 여러분들께 익숙한 모양이라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익숙한 거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일반적으로 시계는 시계 바늘만 돌아가죠. 12시에서 1시로 가든지. 그런데 명리학에서는 시계 바늘이 역행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것과 별개로 명리학에서는 시계판이 돌아가서 시간이 바뀌기도 한다고요. 지금 시계판이 돌아가도 1시, 2시, 3시, 4시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시계판이 역행하기도 해서 3시, 2시, 1시, 12시, 11시 이런 식으로도 돌아갈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명리학에서는 시계판과 시계바늘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다고요. 제가 지금은 표현 기술이 좀 부족해서 하나씩 밖에 표현을 못했는데, 시계판과 시계바늘은 항상 동시에 돌아가고 있다. 왜냐하면 이 시계판의 회전이 세차 운동과 공전이고, 시계바늘의 움직임은 다시 공전과 자전이니까요. 참고로 지금 연월주에서 공전과 일시주에서 공전이 겹치는 거는 다른 강의에서 이어서 설명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세차 운동과 공전 운동이 연월주에서 음양 관계를 이루고 있죠. 세차 운동의 방향과 공전 운동의 방향이 그 균형을 이뤘을 때 순행인지 역행인지, 얼마나 빠른지 멈출 건지도 결정이 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밑에 공전과 자전도 일시주에서 음양 관계를 이루고 있죠. 공전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 어느 방향으로 하느냐, 자전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 어느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일시주의 회전 방향과 속도가 결정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 연월주와 일시주가 다시 대칭으로 또 음양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음양에 대해서 찬양하다시피 아주 노래를 부르고 다니시는데요. 정작 자기가 사용하는 만세력이 돌아가는 원리에 음양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계세요. 그냥 만세력의 이 8글자 중에 글자에만 음양이 있는 줄 아시죠? 이런 걸 보고 만들어진 속담이 있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만세력이라는 게 음양의 균형에 따라 순행하기도 하고 역행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명리학이 시간의 학문이라는 말을 하고 다니진 않을 거잖아요. 제가 왜 명리학의 시간성을 계속 부수냐면요, 간지가 시간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이론들은 맞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실에 근거해서 이론을 만들어도 맞을까 말까 한데, 거짓을 기반으로 이론을 만들면 만들어서 일단 맞았다고 치면 그거야말로 정말 엄청난 우연의 일치고 기적이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역학자와 역술가의 차이를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역학자가 만든 이론을 현장에서 사용해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역술가입니다. 누가 더 직책이 높고 낮다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역학자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역술가가 해야 할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술도 마술 만드는 사람이 있고 마술을 공연하는 사람이 따로 있죠. 또 의사도 대학에서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연구 개발하시는 분들이 있고, 병원을 열어서 개원의로서 실제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따로 있죠. 역학자와 역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할 수는 없어요. 그 중에 가끔 저처럼 역학자와 역술가를
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99.9%는 다 역술가예요. 그리고 역학은 이과 학문입니다. 우리가 이 만세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세력이 천문학을 기반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천문학이 문과는 아니잖아요. 이과들이 열심히 만세력 개발하고 이론을 만들어 놨더니 문과들이 와서 만세력만 쏙 빼가서 온갖 생색 다 내고 도사인 척은 다 하고 있죠. 뭐 거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치는데, 왜냐하면 그분들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진짜 문제는 문과들이 이론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역술가가 아니라 역학자의 영역인데도요. 그러니까 역술가가 역학자 행세를 하는 겁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글을 조금 쓴다고 해서 챗GPT 같은 거를 개발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 챗GPT를 개발하려면 뭐 프로그래밍도 배워야 되고 뭐 빅데이터도 배워야 되고 인공지능 관련된 그런 학문들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역술가 분들은 자기가 사주를 좀 볼 줄 안다고 이과적인 학문은 전혀 배우지 않고 문과적인 접근으로 자기네들 뇌피셜로 막 새로운 이론을 막 만들고 계세요. 대표적으로 이 명리학이 시간이 아닌데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론을 만드시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명리학이 시간이 아니라 공간인데 그 문과분들이 상상을 기반으로 창작해서 만든 이론들이 그게 작동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데 그 100년도 못 갈 이론들 그만 만드시고 역술가라면 역술가의 일을 집중해 주시고 역학자가 되고 싶으시다면은 이런 만세력을 만드는 방법이라던가 그런 이과적인 공부를 추가로 하신 다음에 이론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학을 공부하시는 학생분들도 이런 시간을 기반으로 만든 이론들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채널에 대한 조언을 들었어요. 이제 구독자 300분 되기 전까지 지금 딱 한 분 남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채워주실 거죠? 아무튼 조언 내용이 뭐였냐면요, 사람들은 이런 이과적인 거 안 좋아해요. 사람들은 자기 사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일주론 같은 거 올리셔서 구독자 좀 늘려보세요. 뭐 이런 조언을 들었어요. 그런데 저도 그런 거 올리면은 구독자 느는 거 알아요. 뭐 운세 보는 영상이라던가 그런 거 하면은 구독자가 팍팍 늘겠죠. 근데 그 운세 영상들이 항상 선생님들이 뭐라고 덧붙이십니까? 일주만 가지고 운세를 본다는 거는 뭐 어불성설이고 팔자 전체를 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참고만 해서 보세요. 그러면 그 영상이 사실은 쓸데가 없는 거라는 뜻이잖아요. 그거를 좀 돌려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운세 영상 같은 거를 딱히 올릴 생각이 없고요. 제가 블로그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주로는 너무 강력해서 여러분들한테 독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도 일주론을 연재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제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은 거지,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이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다른 선생님들이 일주론 해석하는 법 영상 엄청나게 많이 올리셨죠. 그래서 뭐 해석하는 법이라든가 그런 영상들이 지금 엄청 많은데, 근데 그래서 그 일주론 같은 거 시청하신 시청자분들이 실제로 사주를 해석할 수 있게 됐어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게 됐으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역술가 천지여야죠. 무료로 풀린 영상이 얼마나 많은데. 진짜로 사주를 해석하고 싶으시다면은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런 기초를 배우셔야 해석이 되시는 거예요. 뭐 무슨 글자랑 무슨 글자가 만났을 때 무슨 해석이 어떻게 되고 이 글자랑 이 글자랑 있으면 무슨 신살이고 해서 그런 거를 수십만 개를 다 외운다고 해서 사주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이제 접근 방식이 완전히 잘못됐죠. 그건 사람이 다 외울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로봇이 아니잖아요.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든 일에는 다 순서가 있는 건데 그 순서가 음과 양이잖아요. 근데 역학을 공부하시겠다는 분들이 지금 그 음양의 순서를 지금 무시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초를 배워야 해석이 나오는 거지, 그 해석에 대한 답안지를 열심히 외우신다고 언젠가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한테 배우시는 게 좀 느린 길 같고 좀 훨씬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지름길처럼 보이는 어떤 작은 일부분의 작용을 외우는 게 더 빠른 길처럼 느껴지시겠지만 그렇게 실제로 암기하는 방식은 중간에 길이 끊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역학에 대한 이해는 없이 사주만 잘 풀고 싶다는 건데 이게 인간관계가 안 맞잖아요. 물론 그렇게 외우시면 지금 당장은 조금이라도 뭐 점수가 나오니까 외운 걸 토대로 다른 사람들의 사주를 봐주면은 그 사람들이 신기해하니까 재미있겠죠. 하지만 솔직하게 과거를 돌아보세요. 얻어 걸려서 맞춘 게 정말로 없었습니까? 그냥 우연히 맞춘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신기해하고 나를 좀 우러러보고 거기에 좀 취해 계시진 않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들려서 지금 계속 외우고 또 외우고 계신 거지, 어차피 결국에는 한계가 있는 방식이니까 벗어나셨으면 좋겠고요. 기초를 탄탄히 한다면 그런 거 하나도 안 외워도 해석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물론 제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좀 비율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돈보다는 역학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좀 전파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역수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양성하기 위해서예요. 그런 목적이 훨씬 더 크다고요. 물론 저 잘 되라고 잔소리 해주신 거는 저도 잘 알고 있고 정말 감사하지만 당분간은 기초 강의에 조금 더 집중하려고 하니까요. 뭐 실전 꿀팁이라던가 이런 거는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느새 대운을 제외한 연월일 시주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변하는지까지는 벌써 다 배운 거예요. 뭐 여기서 조금 더 세부적인 지장 간의 구조라던가 그런 거는 3권쯤에 출간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배운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실들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기초가 탄탄해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응용해서 화성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사주를 보는 법이라든가 앞으로 미래에는 출산 태기를 어떻게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과 지구나 화성을 넘어서 아예 외계 행성에서는 기질개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그 행성의 만세력은 어떤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행성에서 살게 된 외계인들의 문화 혹은 인류가 어떤 행성에 가서 테라포밍을 해서 거기에 살게 됐을 때 벌어질 수 있는 문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뭐 이런 내용들이 사주에 굉장히 푹 빠져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굉장히 재미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사주이키의 송성엽이었고요. 구독자 300분 미리 감사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